승진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드디어 원하던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먼저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말하려고 하다가 멈춥니다. 혹시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지면? 부러움을 사거나 뒤에서 욕을 먹으면? 그래서 그냥 혼자 삼킵니다.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걸 기뻐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섹션 1. 이 현상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겪고 있다. 잠깐, 이게 나만의 이야기일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생겼을 때 주변에 먼저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숨기거나 축소해서 말하는 경향.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긍정 억압, 파저티브 서프레션이라고 부릅니다. 긍정적인 감정이나 사건을 외부에 드러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 억압이라고 하면 슬픔이나 분노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참는 것만 떠올리는데 사실 기쁨도 억압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잘난 척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한국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성적을 받아도 운이 좋았어 라고 해야 하고 칭찬을 받으면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요 라고 손사래를 쳐야 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학습된 자기 억압입니다. 섹션 2. 왜 이렇게 됐을까? 심리적 원인. 이 심리가 어디서 오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비교 불안입니다.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사회입니다. 개인의 성공은 종종 집단 내에서 상대적인 서열로 해석됩니다. 내가 올라가면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 행위 자체가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기쁜 마음보다 미안한 마음이 먼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시기와 낙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기쁨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취약성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순간 그 기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도 함께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 이후에 실패라도 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그럼 그렇지라는 시선이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 유지를 위한 자기 조절입니다. 나의 성공이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까봐 잘 되고 있는 나를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직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친구나 동료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배려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눌러야 하는 구조입니다. 섹션 3. 이 심리가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한 번쯤은 괜찮습니다. 눈치를 보며 말을 아끼는 것, 상황을 읽는 것, 어느 정도는 사회적인 감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달라집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계속 잃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기쁨 자체를 느끼는 능력이 둔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마비라고 부릅니다. 또한 진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나누지 못하는 관계는 결국 표면적인 관계로만 남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삶은 점점 외롭고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내가 뭘 해도 말하면 안 되는구나. 기뻐하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는구나. 이 생각이 반복되면 자신의 성취를 스스로도 가치 없게 여기게 됩니다. 성공했는데 공허한 느낌, 잘 되고 있는데 우울한 느낌.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섹션 4.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로 바라봐 주세요. 첫 번째, 아주 작은 것부터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거창한 소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오랫동안 하려던 책을 다 읽었어. 오늘 운동 목표를 달성했어. 이런 작은 성취를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모두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명, 내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만이라도 말해보세요. 기쁨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이건 감성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심리학 연구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세 번째, 잘난 척과 공유를 구별해보세요. 잘난 척은 상대를 낮추기 위해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쁜 일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지금 내 상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잘난 척이 아닙니다. 네 번째, 기쁨을 느끼는 연습을 의도적으로 해보세요. 하루를 마치며 오늘 잘한 일 한 가지, 오늘 좋았던 일 한 가지를 글로 써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을 인식하는 근육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잘 되고 있어도 말 못하는 사람들. 이들이 차갑거나 거만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눈치를 봐왔던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에도 기뻐하지 못하는 삶, 성공해도 공허한 삶. 그건 사치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감정의 공간입니다. 당신이 잘 되고 있다면 그건 말해도 됩니다. 당신이 기쁘다면 그 기쁨을 느껴도 됩니다. 그 감정은 당신이 오래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다.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가 미처 말하지 못했던 심리 이야기를 가져올게요.